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드디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움직이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 되시라고 빅테크 기업의 과거 실적과 현재 전망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빅테크 기업들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체크해보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3개 기업이 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만큼 상승도 시원하게 해줬는데요. 반면에 애플과 마소는 시총이 무거운 만큼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죠. 연초 대비 37%, 38% 나란히 올랐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그 사이 어디쯤인데요. 나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인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빅테크 7개 기업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S&P 500에서는 27%고 나스닥 100에서는 44%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그 중에 단 7개의 기업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데요.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 7개 기업의 수익률이 전체 미국의 수익률을 차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빅테크 기업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미국 전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빅테크 기업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됩니다. 빅테크 기업 관련된 내용을 찾다가 재밌는 칼럼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빅테크 중에서 어느 기업이 R&D 투자에 적극적인가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른쪽 부분을 보면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인데요. 적극적인 기업은 메타와 엔비디아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큰 친구들이죠. 진취적인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빅테크 기업은 거품이 껴있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블랙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탑 25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순입니다. 역시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최근에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탑 50을 선정한 내용입니다.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아무리 빅테크 거품이라고 해도 미래 가치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빅테크 기업의 현재 상황과 실적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을 볼게요. 분기별 매출과 EPS를 가지고 왔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출시 때문에 4분기마다 매출과 EPS가 높아지죠. 그 바로 직전인 3분기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작년 3분기 매출이 90인데 이번 전망이 89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다행히 EPS는 조금 높아서 다행인데요. 실은 애플은 이번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애플의 매출 비중을 살펴볼게요. 아이폰이 애플의 48.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거의 절반입니다. 원래는 50%가 넘었었는데 애플워치랑 애플TV 등 다양한 서비스랑 웨어러블이 제공되면서 매출 다각화에 힘을 쓴 결과입니다. 이번에 VR 헤드셋도 내놨죠.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차트를 볼게요. 실적 발표 시점에 주가 변동성을 봤더니 상당히 높죠. 과거 3번의 실적 발표 중에 2번은 하락 후 상승이 나왔고 바로 직전 분기에는 개파락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번 분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20명은 매수, 9명은 홀딩을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매출과 EPS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죠. 심지어 배당을 18년째 증가시켜온 배당 성장 기업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과 EPS는 지난 분기보다 조금 낮게 잡혀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비트하게 될지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소의 매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윈도우랑 오피스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세 번째는 게임인데요. 이번에 블리자드 인수가 결정이 났죠. 매출이 10% 이상 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찍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소의 주가 차트를 보면 실적 발표할 때 역시나 주가가 크게 움직였죠. 애플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의 상승 그리고 한 번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애플처럼 개파락이 아니라 하방이 잘 지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30명은 바이, 4명은 홀딩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2022년 들어서면서 매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막대기가 우상향이 아니라 일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꽤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을 봤더니 75.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EPS도 1.44로 높죠. 그 말은 앞으로 구글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AI의 원조 구글이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큰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공식 명칭은 알파벳이죠. 알파벳 안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구글입니다. 구글이 돈을 벌어오면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연구개발하는 형태인데요. 구글의 매출을 보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유튜브, 구글맵, 안드로이드, 구글페이, 구글 애드센스 등이 있습니다. 구글의 주가 차트를 보면 야무지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오르면 하락하고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청개구리 같은데요. 이번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듯 보이는데 과연 실적 발표 때 어떤 그림을 그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31명이 바이, 4명이 홀딩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은 141.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커머스이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세 번째는 서비스랑 광고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존 프라임과 연계된 광고에 힘을 싣고 있고 AI 관련된 투자도 적극적입니다. 얼마나 시너지 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차트를 볼게요. 큰 하락 이후 야금야금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때를 보면 한 번의 하락과 두 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40명이 바이, 1명이 홀딩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게 될지 채널 하단에서 어떤 움직임을 그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매출과 EPS를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림이죠. 지난 2분기 때 엄청난 매출과 EPS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3분기는 2분기 때보다 더 높은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과연 실적을 비트하게 될지 그리고 4분기 전망치는 어떻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기대가 일부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침착해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죠. 76.4%나 됩니다. 원래 게임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데이터 센터 산업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새싹처럼 자라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현재 1.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만큼 커질 산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 거침없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번의 실적 발표 모두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적 발표 전에 한 2, 3일 하락하다가 발표 이후에 슈팅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 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신호일까요? 실적 발표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38명이 바이, 1명이 홀딩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차곡차곡 쌓이는 벽돌처럼 튼튼하게 쌓이는 모습인데요. EPS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24.53을 전망했고 EPS는 0.75인데요. 예상치를 뛰어넘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업 구조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전기차를 주축으로 다양한 가지가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탄소 배출권, 충전 인프라, 스마트 팩토리 등이 있는데요. 현재 주요 매출은 전기차에서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포지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데요. 특히 실적 발표 때는 격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이 클 때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을 하는 게 좋을 거고 들어가려고 생각 중인 분이라면 실적 발표 이유를 보시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12명이 바이, 14명이 홀딩, 4명이 셀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업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매출 막대기를 보면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3분기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 33.42이고 EPS는 3.59입니다. 좋은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비트하면 메타에게는 좋은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겁니다. 메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매출이 거의 대부분 광고 수익이라는 겁니다. 비중으로 보게 되면 99.3%나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높을 수 있지만 한 분야에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험
위험한 겁니다. 지난번처럼 광고 산업이 휘청일 때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추가로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새로운 플랫폼 스레드의 이용자 수랑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 3번의 실적 발표 때 모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야무지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며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상승 랠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40명이 바이, 2명이 홀드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7개 기업의 실적 전망과 사업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죠? 빅테크 기업 단독으로 레버리지 상품도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빅테크 7개 기업의 현재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아마존과 테슬라가 3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메타가 50% 이상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빅테크 기업은 최고점에서 50% 하락하면 매수해봐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하락한 기업도 눈여겨봐두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빅테크 기업 투자하고 싶은데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QQQ에 투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재 QQQ는 최고점 대비 하락률 9% 수준입니다. 빅테크와 함께 움직이면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빅테크 기업과 QQQ 투자했을 때 각각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를 보면 테슬라가 미친 상승을 보여준 하는데요. 혼자 77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QQQ를 보면 45% 상승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죠. 역시 기술주 ETF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을 보면 엔비디아가 1등을 차지했는데요. 126% 상승이 나왔고 꼴등을 차지했던 건 아마존입니다. 3% 상승해서 그쳤는데요. 7개 기업 중에서 아마존을 선택했다면 속이 터지는 한 해였을 겁니다. 2022년을 보면 대세 하락장이었죠. 그나마 제일 덜 하락한 기업은 애플입니다. 27% 빠졌죠.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테슬라인데요. 66%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산이 절반 이하로 깎았던 거죠. 역시 야수의 심장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QQQ를 보면 마이너스 33% 방어로 3위를 차지했는데요. ETF 투자의 장점이 여기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근 3년 동안을 살펴봤는데요. QQQ에 투자하면 테슬라랑 엔비디아처럼 급격한 상승의 수익률을 맛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로 자산이 하락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겠죠. 나름 3년 동안 평균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QQQ입니다. 빅테크 기업과 그 외 다양한 테크 기업 중에서 앞으로 어디가 잘 나갈 기업이다, 이걸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면 QQQ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국 주식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중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적이 발표되면 커뮤니티랑 주간 브리핑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